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참 헷갈리시죠? 오늘 장전 분석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히 원칙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결론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장은 무조건 매수장도, 무조건 매도장도 아닙니다. AI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가, 환율, 금리라는 거시경제의 무거운 부담이 아주 팽팽하게 충돌하는 장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꼭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술 가이드입니다. 한 줄 결론을 시작으로 매크로 충돌 상황, 초보자를 위한 행동 원칙, 조건별 업종 규칙, 장중 시나리오 3가지,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아주 빠르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2장, 매크로 충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엇갈린 신호들을 확인해보죠.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나 급등하면서 AI 훈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죠.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어떨까요? WTI 원유는 101달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8%,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9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비용 압박들이 반도체의 훈풍을 거세게 짓누르고 있는 그야말로 줄다리기 장세인 겁니다. 이런 충돌이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직전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2.6% 이상 급등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하락 종목이 1,378개로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수만 훌쩍 강하고 체감 장세는 나쁜 아주 차가운 좁은 장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수급을 보면 경계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전 거래일 현물 시장에서 자그마치 3조 7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수만 믿고 무턱대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장 초보자 행동 원칙입니다. 감정적인 매매를 막기 위한 룰을 알아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 숫자 30입니다. 개장 직후에 곧바로 주문 넣지 마세요. 장이 열리고 나서 최소 30분 동안은 시장이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만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 귀중한 30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3단계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갭상승을 하더라도 장 초반 추격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환율 움직임,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피세요. 셋째, 이런 거시적인 부담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게 확인될 때 그때만 소액으로 그리고 분할해서 제한적인 눌림목 매수를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뭘 봐야 거시적 부담이 누그러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외국인 선물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의 동향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대한 기관이나 외국인의 큰 자금이 지금 우리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 같은 거예요. 뉴스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큰 돈의 흐름이 뒷받침되는지 먼저 확인 후 접근이 필요합니다. 4장 조건부 업종 규칙입니다. 주요 산업별로 적용할 조건부 대응 논리를 살펴볼게요. 반도체나 AI 인프라, 전력기기 같은 업종부터 볼까요? 물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죠. 하지만 AI나 반도체 테마가 강하다고 해서 관련주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갭상승을 쫓아가기보다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주가가 진정되는지 확인하신 뒤에 접근하셔야 해요. 또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로봇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과열되는 거라면 실제로 수주나 실적이 찍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반대로 항공, 화학, 소비재처럼 유가나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고환율이라는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1,480원대 아래로 떨어지거나 비용이 안정화된다는 조건이 맞을 때 제한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방산이나 해운, 가상자산 관련 테마 역시 지정학적 뉴스나 코인 가격 변동만 보고 흥분해서 따라붙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해설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업종과 좋은 매수 가격은 다릅니다. 장기 전망이 아무리 좋더라도 오늘 당장의 거시 경제 조건이 엉망이거나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다면 그건 결코 좋은 가격이 아니라는 뜻이죠.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무언칙한 매수의 핑계가 되게 두시면 안 됩니다. 5장 장중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 3가지 흐름과 그 대응법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 출발했다가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적이 탄탄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소액 분할 매수를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나 AI 대형주 주도로 갭 상승 출발하는 경우인데요. 신규 진입자는 절대 섣부르게 추격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존 보유자라면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좁은 장세라면 뒤처진 소외주를 무리하게 사 모으기보다는 여러분의 손절 기준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6장 리스크 관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고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조건들이 나타나면 즉시 신규 매수 판단을 늦추셔야 합니다. 유가, 환율, 금리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때 또는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깎일 때입니다. 지수는 번듯하게 오르는데 정작 상승 종목 수는 쪼그라들면서 체감 장세가 나빠지거나 거래량도 없는데 가격만 훌쩍 뛰어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부 경고등이 깜빡이면 굳이 무리해서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현금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수익 볼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방향이 엇갈리는 시장에서 현금 보유자는 시장에서 소외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시점과 조건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권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 헷갈리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원칙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이번 해설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무리한 추격과 손실 확대를 피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형 대응 기준입니다. 차분하고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며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